질의 또는 질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자제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 위원장님 답변 태도나 내용 수준이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리고 또 경사노위에 오신 김문수, 이 세 분 노동자들에게는 공포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산업역군이라는 그런 왜곡된 이름 아래서 군사 독재 정권의 지독한 노동 탄압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이라는 결과만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수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일은 정부와 기업주를 향해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이 외침, 2020년 현재 여전히 데자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 등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반노동 막말을 퍼부어서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역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 노란봉투법의 신중론을 펼쳤던 노동계 출신 이정식 장관은 역시나 불법 조작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구 논란이 되는 김문수 위원장을 사회적 대화를 이끈다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또 위촉했죠. 이런 반노동 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노동운동이 위축되면 물론 노동자의 삶 또한 다시금 파탄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꼭지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저는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최고의 산업혁명가, 국토건설사 등으로 격찬했습니다.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까지 맡으셨었던 김문수 위원장이 자신은 친노동 인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태일 외침을 외면했던 박 전 대통령의 최고의 산업혁명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이시여, 당신의 딸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노동자들은 다시금 일방적인 희생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박정희를 닮고자 하는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친노동이라고 표장해줄 그 적임자 김문수 위원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질의 답변을 제가 종합해보니 경사노위 위원장의 역할 착각하고 또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협의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및 협의기구의 운영을 조율, 지원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문제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입법 영역 외에 행정력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30일 임명된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공식적인 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손잡고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손배폭탄 방지법,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최근 어떤 토론회 축사에서는 국회를 모독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모독하는 아주 편향된 정치적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죠.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반응해야지. 의사가 많으면 검수완박법제가 무조건 검찰 수사 안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이 이 발언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후에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벗어나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것은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번 양보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견해를 표명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저는 심각한 권한 남용과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경선의 위원장이 얘기를 하죠? 심각합니다. 국민들과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사과해야 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나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네요. 저희가 입법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왈가불가 하시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선호 위원장이 임명된 상황이었는데.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경선호 위원장 하시면서 지금의 그 태도로 본인의 그 편향된 생각을 밝히시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밝힐 때가 되면 지금 사인이십니까? 밝혀야 될 때는 밝히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러니까 지금 경선호위가 사실 민주노총도 불참입니다. 아까 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이랑 식사를 했다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는데 민주노총에서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식사한 산별위원장이 없다라고 그런 내용의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보충 질의할 때 충분하게 하시죠. 주질의는 오늘 다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죠. 이주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마지막 이야기했던 거 그 민노총 산별노조위원장 식사한 거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진 의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대답하세요. 예,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성명서가 나온다고 해서 맞습니다. 성명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현직입니다. 네.